안녕하세요. 원이퀄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팀장입니다. 자, 오늘 원이퀄릭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퀄릭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또 3% 하락하면서 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형태로 주가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좀 저가랑 좀 고가를 보게 되면 41,400원부터 46,300원까지 46,300원에서 41,400원까지죠.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5,000원 한 금액 내에서 지금 크게 또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상향하는 추세로서 오늘도 21선을 다시 한번 버텨내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긴 했지만 이 추세 자체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원이퀄릭스가 과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 매도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가 5000p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지금 5000p가 이번 주 내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코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0p로 이번 주 내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원이퀄릭스는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 그렇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 원이퀄릭스를 앞으로 이제 2026년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가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에 따른 부분들로서 오늘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되게 큰 힘 될 수 있도록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의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끌고 가고 있죠. 일단 1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4,915포인트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으로 984포인트 나오고 있으면서 1.6% 추가 상승폭을 가져오고 있네요.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좀 흐름을 보게 되면 분봉으로 봤을 때, 15분봉으로 봤을 때 장 초반에 한 차례 크게 눌렸다가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지금 강한 힘을 가지고 주가가 들어올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 그리고 코스피는 어떻죠? 코스피도 지켜보게 되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들어 올리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오히려 눌릴 때는 담아내는 흐름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오늘은 외인들과 기관들이 코스피는 좀 덜어내고 있는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이 물량들을 좀 받쳐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과 외인들의 매도세를 오히려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일단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가 제일 크죠. 이 반도체 여파가 제일 클 수밖에 없고, 코스닥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이 로봇 관련주, 이에 따른 섹터들이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위치해 있는 게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일단은 두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로봇주로서 로봇 테마로서 좀 분류돼서 움직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섹터들이 지금 레인보우, 클로버, 현대무벡스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큰 상승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 또 원전까지 좀 버텨주고 있는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섹터 자체를 보면 결국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강한 이 주도 섹터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강한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원이퀄릭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섹터에 대한 종목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 로봇,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지금 미국이 추가적으로 또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서 강한 상승 이외의 휴식기처럼 지금 주춤하면서 큰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CES로서 주목을 받았던 로봇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의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자, 아틀라스에 대해 가지고 이 피지컬 AI를 제대로 구현했다. 이런 호평들이 좀 쏟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로 인한 이 로봇 섹터 전반적인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지금 저평가된 업종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이 원익콜린스도 지금의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좀 돌려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 거고요. 이 원익콜린스, 자, 지주사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원익 로보틱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익 로보틱스는 지금 비상장주인 만큼 추가적으로 비상장주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죠. 그러면 이 원익 로보틱스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원익콜린스, 자, 이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기업 라인에 추가적으로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 등 지금 고객사로 확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하나 시스템, 자, 급격한 상승폭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추가적인 매출도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글로벌 제조사들의 이 생산 자동화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라인 적용 그리고 추가 고객사 확보를 통한 수주 증가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구체적인 일정들 아니면 구체적인 실적들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지만, 결국 이 CES에서도 이 원익 로보틱스도 알레그로 핸드를 선보였었죠. 지금 이 알레그로 핸드 메타와의 협업을 진행한 게 2024년이에요. 24년부터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알레그로 핸드를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실적을 받쳐주게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상승의 모멘텀으로서 호재의 재료로서 쌀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봇뿐만 아니고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이 원익콜린스 같은 경우는 원익 IPS 그리고 원익 QNC 그리고 머티리얼즈까지 해가지고 이 주요 반도체 장비와 이 소재 기업들, 이런 자회사들 둔 지주사인 만큼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전적인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좋아지게 된다면 이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자, 이 구조가 견고하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글로벌 메모리에 대한 점차 수요가 또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너무 좋은 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 장비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로서 이 반도체로서도 다시 한번 주가는 들어올려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들이 아직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지금 충분히 아직도 남아있어요. 쌓여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는 충분히 쌓여있고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 부분들 어때요? 분기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단 매출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흐름,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흐름으로서 지금 적자단에 되긴 했어요. 자,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2025년 3월부터 6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가지고 이렇게 실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큰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런 상승폭을 만들었던 건 맞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다시 한번 받쳐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원익콜린스 같은 경우는 자, 꾸준한 이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자,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넘어도 단단하게 좀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자회사 관련된 이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 속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 IPS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수주들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뭐 QNC 같은 경우도 지금 실리콘에 대한 부품들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들이 받쳐주게 되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러한 구간의 영역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규 지분 투자, 자, 이 계획 자체도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다시 한번 또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콜린스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상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주가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과연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난 최근에는 주가가 가장 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때 가장 큰 수급으로 들어왔던 요인이 바로 이 외인들이었어요. 자, 외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주가에 큰 변동성들이 형성이 되었었죠. 자,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크게 모았을 때 기관은 물량들을 늘려오면서, 자, 바닥 구간부터 늘려오면서 물량들을 좀 담아내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과 외인과 개인들의 수급의 흐름들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자, 바닥 구간부터 해가지고 외인들이 자, 밑에서부터 잡았던 물량을 한 차례 정리하면서 끌어내렸었어요.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상승 흐름,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에서 외인들이 물량들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에서 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량 담아내고 다시 한번 물량 비우고, 자, 물량 정리하고 나서 또 한번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정리하고 가는 흐름. 자,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이 외인들의 수급의 흐름에 맞게, 자, 단기적으로 외인들의 이 단타의 흐름에 맞게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개인들이 동일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버텨주면서 물량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 보면 개인들과 외인들의 이 수급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 결국 이 외인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에서도 단기적으로, 자, 이때는 물량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왔어요. 최근에는 이 물량들 전부 다 정리했냐라는 거죠. 외인들의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 자, 지금 외인들은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 천천히 정리해간 흐름에서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바닥 구간 다져가면서 주가 끌어내리고 나서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을 매집해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래량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주가 끌어올릴 때 들어왔던 거래량들,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싫고, 자, 완벽하게 돌파해내면서, 자, 단기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나서, 자, 물량들 정리해가는 흐름이 약하게 나왔었습니다. 조정폭은 깊게 놓고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외인들의 수급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을 이전까지 보게 되더라도, 자, 이전부터 바닥구간부터 외인들이 물량들 담았던 이 바닥구간에서 보더라도, 외인들이 물량 담을 때마다, 자, 거래량들 크게 실리면서, 외인과 기관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바닥구간부터 물량들을 충분히 모아갔던 이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의도가 좀 다분화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퀄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주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 주주분들이 절대적으로 흔들려서는 좀 안 된다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뭐 밸류에이션에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 재료 충분히 쌓여있고 기대감 좋고 종목 자체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하락 반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고점과 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무조건 수직적으로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도 고점 달성하면 한 차례 조정 거치고 끌어올리고 조정 거치고 끌어올리고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이러한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식판에 대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차트, 그리고 이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호가창 상황까지도 내가 재료적인 측면으로서도 좀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좀 매수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타점에 대해 가지고 좀 잡아보고 있어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에게, 구독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료인 만큼 부담없이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제가 이 연락처 하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락처 010-7593-3753번 이 번호로 원익홀딩스
딱 5글자만 적어가지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게 되시면 자,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원익콜릿을 끌고 가면서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될지, 이에 따른 타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체적인 정보들 바로바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답장 보내드리면서 이 정보들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모든 주주분들께서 이 정보 받아가셔가지고 이 원익콜릿으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투자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